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, 어쩌면 기술 세계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전자는 너무 느리다. 이 한 문장. 이게 지난 70년 동안 우리 현대 문명을 떠받쳐온 핵심 기술에 대한 뭐랄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. 네, 제대로 들으신 게 맞습니다.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전자 컴퓨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죠.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지난 70년을 한번 돌아보죠. 반도체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칩 있잖아요. 이건 딱 한 가지 원리로 움직여 왔어요. 바로 전자가 구리선이라는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. 바로 그거였죠. 칩 내부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? 그럼 구리선은 그 도시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였던 셈입니다. 모든 정보가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칩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쌩쌩 달렸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시스템 전체가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물리적인 한계에 딱 부딪혀버린 겁니다. 그 잘 닦인 고속도로가 이젠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해진 거죠.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? 수십 년간 잘 써왔는데 그 이유를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범인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. AI가 필요로 하는 계산량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칩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전례 없는 속도로 옮겨야만 하게 된 거예요. 기존의 구리선 고속도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죠. 자,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. 왼쪽에 구리선을 보세요. 속도에는 한계가 명확하고요. 열은 엄청나게 나죠. 에너지도 많이 잡아먹습니다. 딱 차가 많아질수록 꽉 막히는 도로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런데 오른쪽 빛을 이용하는 광학 링크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한 방에 해결됩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의 진짜 거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. 저는 이들을 좀 멋지게 빛의 동맹이라고 부르고 싶네요.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. 데이터를 나르는 선수를 전자에서 빛, 즉 광자로 바꿔치기 하는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이 바로 그 꽉 막힌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그냥 확 뚫어버릴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죠.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칩은 칩렛이라는 걸로 만들어져요. 뭐냐면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요.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작은 칩들을 척척 붙여서 하나의 거대한 고성능 칩을 만드는 개념이에요. 자,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이 수많은 레고 조각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결해야 하는데 예전에 그 구리선 고속도로로는 어림도 없겠죠?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포토닉스, 즉 빛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필수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칩렛들을 빛으로 연결하는 규칙, 그 룰북은 대체 누가 만들까요? 그 정답이 바로 UCIe라는 새로운 표준입니다. 인텔과 TSMC, 이 거물들이 주도하는 빛의 동맹이 이 룰북을 만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룰북의 핵심은 칩렛끼리는 무조건 빛으로 연결해라. 이렇게 사실상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. 업계 전체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그럼 이 기술 하나 바뀌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까요? 이건 그냥 칩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. 산업지도, 아니 세계기술지도가 바뀌는 이야기예요. 바로 2026년 포톤 델타라는 보고서가 딱 지목한 해인데요. 이때를 기점으로 광학칩, 즉 빛으로 움직이는 칩이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자동차, 헬스케어까지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,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. 바로 제조 공정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썼잖아요. 이걸로는 광학 칩렛의 그 엄청난 정밀도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소재, 바로 초정밀 유리 기판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품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새로운 소재와 기술, 이 유리 기판에 대한 표준을 누가 짓느냐, 이게 곧 미래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는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. 다시 말해 이 새로운 판에 끼지 못하는 경쟁자들은 아예 게임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 속에서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? 상황이 솔직히 말해서 좀 위태롭습니다. 물론 강점도 있어요.
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HBM,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은 단연 세계 최고죠.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이 기술 정말 대단합니다.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좁은 길을 아주 영리하게 돌아가는 방법에 가까워요. 정작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, 실리콘 포토닉스에서는 미국이나 유럽, 일본에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만약 저 빛의 동맹이 만든 표죽이 대세가 된다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 하루아침에 구식 기술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건 그냥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아예 차세대 반도체 시장이라는 경기장에 입장권 자체를 못 받게 되는, 그래서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.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전자의 속도가 아닌 빛의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. 이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서 과연 한국은 그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.